안녕하세요. 튜닝스토리 운영자입니다. 이번 작업도 모압인데요. 연식은 2020년식 대략 5만 킬로 정도 운행하셨네요. 작업은 프리미엄 프로 투센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순정 횡클러치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상부에 볼트 6개 풀렀고요. 이 순정 횡클러치는 모하비에 필요해서 단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구시대 유물이에요, 유물. 지금은 이 횡클러치 방식 사용하는 엔진이 없습니다. 요즘 덤프트럭도 BLDC 전동엔 들어가요. 그리고 전동엔 작업할 때 전혀 다른 주변 부품 탈부착 없이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횡클러치 날개고요. 이게 이제 횡클러치. 간혹 전동엔 작업을 하면서 에어컨 팬을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횡클러치나 전동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착할 팬이거든요. 이 팬은 BLDC 방식이에요. 브러시 타입이 아니에요. 브러시가 없어서 고속 회전이나 속도 회전을 아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전류 소모는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풍량에서는 5에서 7A. 근데 이 앞쪽에 지금 범버 안쪽에 순정 에어컨이 달려있어요. 230W짜리인데 그게 상시로 돌아요, 상시로. 근데 최대 한 19A 정도 먹거든요. 그거를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런 팬을 사용하게 되면 순정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 큰 차를 얘기할 것도 없고, 캐스퍼도 지금은 팬 하나로 엔진 냉각과 에어컨 냉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DC 모터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브러시가 없다 보니까 수명도 반영구적이고요. 고성능이고. 그리고 이 팬이 설치되는 방향이 이렇게 설치해서 바깥쪽의 공기를 안쪽으로 당기는 방식이에요. 바깥쪽에서 순정 에어컨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바람을 미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순정 에어컨에는. 근데 차에서는 미는 풍량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동에는 지금 모든 차는 안쪽에서 바깥쪽 바람을 당기는 쪽이에요. 당기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라디에이터 전체를 순정형이니까 감싸고 있고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모든 바람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나 콘덴서나 인터쿨러를 반드시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깥쪽에서 바람을 밀면 옆으로 삐져나가요.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부판이 분리가 돼서 조립이 됩니다. 신라까지 들어오죠라는 노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공급을 부탁드려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이 곡 같습니다. 이원석 일상가수의 칸타타 마을 작품번호 56 정백 합참 오라 죽음이여 잠을 상대여 꽃스윗 콘드의 골수 일상에서 그 바를 보고 있습니다. 연주로 먼저 들으시고 이어서 박스리코의 대단히 4분 콘서트를 시작하는데 팬 장착은 끝났고요. 이제 배선 작업 들어갈 겁니다. 이게 메인 배선이고요.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에어컨 신호선인데 전동엔 작업하면 에어컨 커넥터를 빼는 거가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전동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차량의 어떤 냉각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에어컨을 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 전동엔이 굉장히 약했어요. 브러시 타입이라서 용량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엔진에다가는 그런 전동엔을 집어 넣게 되면, 펜클러치를 넣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엔진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펜이 들어가게 되면 에어컨 펜을 별도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앞에 펜 하나, 뒤에 펜 하나. 냉각펜하고 에어컨펜하고. 지금 모든 차가 하나예요, 하나. 이런 펜클러치 차량을 전동엔으로 개조할 때 에어컨엔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앞쪽에 새로 단 전동엔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앞쪽에 냉각캔으로 단 펜이 용량이 부족하거나 운영 방식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에어컨 컨덴서 냉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에어컨 팬을 장착을 해서, 아니면 에어컨 팬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서로 충돌 생기겠죠. 에어컨에는 새로 장착하는 팬의 성능이 우수하면, 뛰어나면, 완벽하면 앞에 있는 에어컨 팬 커넥터는 분리해도 되고 떼버려도 되고 없애버려도 돼요. 에어컨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한 곡을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파르스나의 칸타타 바을 작품번호 56. 지금 작업하는 애는 프리미엄 프로2 센서 최종 버전인데요. 엔진 오일 온도 센서가 추가가 돼요. 모하비는 순정 엔진 오일 온도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온도 센서를 별도로 설치를 할 거예요. 이 엔진 오일 온도 센서도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엔진에 대한 어떤 공학적이거나 이론 무시하면 안 되죠. 엔진에 대한 이론을 무시하고 무슨 정비를 해요. 이론이 기반이 돼서 경험과 노하우와 축적된 자기만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그것도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엔진 오일은 센서가 필요 없다. 그럼 엔진 오일 엔진 오일 뭐하러 넣어요? 뭐하러 엔진 오일 좋은 오일 넣습니까? 엔진 오일 온도 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팬클러치를 대체해서 설치되는 전동휠의 성능이 우수하고 뛰어나고 효율적이고 완벽하면 앞에 있는 에어컨에는 필요 없어요. 이 새로 설치되는 전동휠의 용량이 부족하고 성능이 떨어지고 뭔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얘가 멈추면, 얘가 못 시키면 불안하니까 앞에 있는 에어컨에는 손을 못 대는 것 뿐입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GV80이나 뭐 기타 동전 K차들, 국산차들, CCO 캐스퍼까지 냉각팬에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다 팬 하나인데.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나들이 가서 듣기 적합한 음악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화면선의 혼자서도 클래식, 허브클, 어제까지는 앞서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 참 들었던 때를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음악자는 혹시 엔진 오일 온도 센서입니다.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설치 끝났고요. 알프스에 꽂히셨구나. 에어컨 팬 신호선. 순정 에어컨 팬은요, 전동의 성능이 우수하면 앞에 순정 에어컨에는 필요 없어요. 에어컨 작동할 때 새로 장착되는 이 강력한 팬이 에어컨에 대응하느냐 못하느냐 그 기술의 문제지, 그리고 성능의 문제예요. 교체되는 팬 성능이 떨어지면 순정 에어컨에는 제거할 수 없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에어컨을 처음부터 제거해왔거든요. 아직까지 한 대도 에어컨에는 문제되는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에어컨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확인을 해서 컨트롤 모듈이 에어컨에 대응하는 신호를 하나 주는 거예요. 항상 종단 신호를 쓰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에어컨 냉각팬 릴레이에요. 냉각팬 릴레이. 전면에 있는 에어컨 앤 커넥터는 빼버렸어요.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전기는 신호를 주겠죠. 그 신호만 컨트롤러에다가 인입을 해서 에어컨이 작동 중이니까 에어컨 관련 풍량을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하비는 전동의 효과 중에 소음 감소 효과가 굉장히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요. 뭐 굼뜸도, 연비 상승도, 출력 상승도, 정숙성도, 뭐 변속 타이밍 많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팬클러치하고 에어컨 팬 소음이 사라지는 거가 굉장히 효과가 커요. 굉장히. 그런데 전동의 작업을 한답시고
에어컨을 그대로 놔두면 에어컨 소음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엥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이고 이런 데서 순정 에어컨 소리 엥 하고 막 울고 있는 소리가 그거 짜증나가지고 전동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동엔 작업하고 에어컨은 안 띄고 대체 무슨 효과를 본다라는 거지. 차마다 전동엔이 주는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모하비는 엔진 출력이 좀 높다 보니까 소음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완벽하게 효과를 보고 나머지 뭐 굼뜸이 사라지고 가속할 때 뒤에서 당김 현상이 사라지고 연비 좋아지고 출력 좋아지고 뭐 MVH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겨울이니까 에어컨 안 켜니까 조용하다. 아 그럼 여름에는 뭐 차 운행 안 하나요? 여름에는 뭐 차 세워놔요? 차는 여름에 타야 재밌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쫙 나오면서 창문 살짝 내리고 바깥에 따뜻한 바람하고 안쪽에 찬바람하고 싹 섞이면서 그 상쾌함으로 쫙 쏴야지 재밌지. 뭐 겨울 뭐 한 3, 4개월 동안만 차 운행할 거예요? 아닙니다. 사계절 효과가 나타나야죠. 사계절. 그리고 원격 시동 걸면은 겨울에도 힘들잖아요. 에어컨에. 그러면 겨울에도 엥 하고 있으면은 전동엔 장차가 하면 순정 에어컨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뭐 스파크고 니오고 뭐고 조그마한 차부터 시작해서 좀 대형차들 다 보세요. 앞에 에어컨엔 없어요. 왜 그거는 모르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무슨 에어컨엔 떼면은 뭐 큰일 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유수의 상용차 만드는 회사에서 에어컨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지금이 뭐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닌데 2000년도 초반부터 에어컨에는 없애버린 차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람이에요. 엔진 오일 온도 센서가 필요 없다? 에어컨에는 빼면은 문제가 생긴다?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사람이 무슨 정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문의 전화로 오시는데 답변 드리는 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막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작업하면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결론! 전동엔의 성능이 우수하면 앞에 순정 에어컨엔 전혀 필요 없다. 앞에 순정 에어컨엔 커넥터를 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되는 전동엔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부족하거나 운영 방식이 부족해서다. 추가적으로 엔진에서 엔진 오일 온도 센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전동엔 그렇게 만만한 제품 아니에요. 전동엔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제품인데요. 그냥 덜렁 펜 하나 달면 전동엔인 줄 알아요. 소비자 기망행위예요. 기망. 꼭 좋아하면 안 되지만 소비자 기망행위예요. 실제로 얘기해야죠. 내 제품은 이러이러하니까 순정 에어컨엔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순정 에어컨엔과 같이 사용하여야 되는 전동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정보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샤브레트 엔진 만지던 실력으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히 바뀌었잖아요. 차가. 요즘은 지가 핸들을 꺾고 가는 시대인데 왜? 자율주행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핸들 놓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요즘 어떤 시대예요? 차가 자율주행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까지 에어컨에 하나 못 없애가지고 소음의 주범이에요. 주범. 짜증나. 에어컨엔 소음이 얼마나 짜증나는 주파수인데요. 앞쪽에다가도 브러쉬 타입, 원래 순정도 브러쉬 타입. 소음이 큰데 두 개가 섞어지니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여름에는. 영상에서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만 해.
내가 차 가지고 돈은 못 벌었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도 없는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모하비에다가 에어컨 팬 커넥터 빼고 저희 럭셔리한 지능형 전동엔 장착하고, 최근까지 여름에 에어컨이 더 시원해졌어요. 와, 에어컨이 뒷이제 2열 같은 경우는 엄청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에어컨 해 가지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25A밖에 안 써요. 저희 배선을 보면 이게 팬 배선인데 굉장히 굵어요. 이거를 쫙 당겨보시면 두 가닥, 6스퀘어 두 가닥이 들어있는데 한 가닥만 써도 충분해요. 한 가닥이 53A 통전 능력이니까. 그런데 지금 날씨처럼 20도 전후에서 통전 능력 50A 정도 된다. 괜찮다. 아니에요. 한여름에 엔진 온도가 65도, 70도, 75도로 막 올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전선 한 가닥이 통정 능력이 관절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DC는 그래요, DC는. 그래서 저희가 25A 맥스에 맥스 쓰지도 않아요. 거의 99%는 10A 전후밖에 안 써요. 그러면 한 가닥이면 충분해요. 이게 한 가닥이면 충분해요. 근데 왜 두 가닥을 설치를 하느냐? 온도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온도 특성. 온도가 한여름에 10년, 20년, 30년 만에 한 번 오는 한여름에 온도가 왔다. 그러면 엔진룸 온도가 막 70도, 80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이 전선에 대한 DC 통전 능력은 5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은 넣어줘야지. 최소한 8스퀘어는 돼야 되는데 규격상 8스퀘어는 없기 때문에 6스퀘어 두 개로 설계를 해서 12스퀘어로 쓰는 거예요. 딱 한 번을 위해서, 한 번을. 이 정도 더 배선이 필요하진 않아. 뭐 필요해서 넣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안전성을 위해서, 배선을 항상 오버스펙으로 작업을 한다.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외주를 줄 수가 없어요. 제작을 안 해줘요, 제작을. 그래서 제가 배선을 전부 직접 제작합니다. 납땜까지 다 집어넣어서 단자마다 전부 다 납땜을 합니다. 선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브레이크 개념하고 비슷하죠? 딱 한 번. 문제돼가지고 화재나 봐요, 배선에서. 예전에는 이쪽을 타이로 묶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전선을 타이로 묶었는데 이제 T타입 배선 타일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순정 에어컨 팬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정 에어컨 팬이 소모하고 있던 전류로 BLDC 같은 전동엔을 운영하고도 전기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발전량도 많이 줄어서 발전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주름감 길이가 안 맞아서 긴 놈은 자르고 짧은 놈은
현재 에어컨이 작동 중이에요. 그래서 앞에 천정 에어컨에는 작동을 안 하고 전동엔이 모든 거를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보세요. 상태에서 앞에를 한번 올려볼게요. 앞에 에어컨에는 작동을 안 해요. 저희는 에어컨에까지 전부 다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진오일에서도 셀프가 똑같은데, 작업 내용을 보시면 거의 싱글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맞아. 네. 지금 에어컨 켜져 있는 거예요.